토크가 가슴 아프면서도 통장에 7,800원을 남기셨어요. 처음으로 돈이 좀 필요하다.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 쓰는 고도원입니다. 네, 한림입니다. 한국 YWCA와 세계 YWCA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의 의장 정은영입니다. 네, 오늘 그 첫 편인데요. 돈이란 무엇인가 첫 편. 제목이 돈. 참을 수 없는 존재감입니다. 어떻게 제목이 확 오시나요? 우리가 돈 걱정에 잠 못 드는 밤, 이 말이 너무 잘 이해가 되신 날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돈이 중요하면서 또 그 돈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여한 만큼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여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일단 돈에 대한 생각들을 나눠보기 전에 일단 돈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딱 정하셔가지고 자, 나는 돈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나빠. 그 이유는 뭐야?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사실 이렇게 흑백론으로 좋다, 나쁘다 참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상대적이라서. 그런데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 선한 일들, 그리고 돈으로 이룰 수 있는 좋은 꿈들, 선한 꿈들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돈은 좋다.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예, 선택하기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돈은 좋은 것이다. 또 버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쓰는 과정에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나쁘다는 누군가가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좋은 것이다. 네, 돈은 왜 좋은 것이냐? 돈은 삶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잖아요. 이 수단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돈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돈이 많아도 그 많은 돈을 장롱에다가 숨겨놓거나 아니면 나만 쓰기 위해서 그걸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은 잘 쓰여졌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은 그 양의 크기에 상관없이 내가 그 돈을 잘 쓰면 돈은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돈은 나쁘게 인식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돈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다 돈은 좋은 것이다라고. 네. 뭐 그렇다고 제가 돈은 나쁜 것이다라고 다른 생각을 말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의 출발은 돈은 좋은 수단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걸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건데 왜 그렇게 돈 걱정을 많이 할까요? 그래서 혹시 그 독자들이 볼 때 저분들은 다 돈이 많아가지고 돈은 좋은 것이라고 하고 걱정한 날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요. 혹시 최근이나 아니면 예전에 내가 돈 걱정을 해본 이런 경험이 있어 라고 하는 걸 좀 편히 한번 말씀을 나눠주세요. 네. 저는 첫 직장이 좋은 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기신용은행이라는 좋은 은행에 PB로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국민은행하고 합병을 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경력 단절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다른 곳으로 갈 기회가 그때 쌍둥이를 임신하는 바람에 이어가지 못하고 어쨌든 경력 단절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벌다가 한 사람이 벌잖아요. 게다가 쌍둥이였어. 네. 지출은 더블이고 지출은 더블이 아니야. 쌍둥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외벌이로 7년간 살아가기가 솔직히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돈이 좀 필요하다. 내가 돈을 벌지 않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한번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쨌든 그런 기간을 끝까지 유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경력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돈과 관련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였나 곰곰 생각해 보면 경력 단절을 경험했던 그 시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꽤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사춘기 때 저희 아버님이 어쨌든 민주운동 하시면서 모든 걸 박탈당하시고 사춘기를 일을 아르바이트하고 대학교에도 돈을 벌어가면서 장학금 얻으면서 공부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돈은 필요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부족함 속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고 풍족하게 자라게 돼서 그때의 첫 번째 돈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민주화운동 하셨다는 아버님이 한한상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제가 네. 존경하는. 네, 근데 저한테는 아니요. 고생을 하게 만드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네. 예, 사춘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돈과 관련해서 몇 개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돈. 저희 아버님은 이제 시골교회 목사였거든. 그래 궁핍했죠. 나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20대 때는 이제 재적 학생이 됐단 말이죠. 긴급조치 구호로 절망의 시대를 한 10년 거치면서 돈을 벌 수도 없고 어디서 받아주는 것도 없고 그 구간을 넘기면서 돈 걱정 안 하고 뭐 이제 글도 쓰고 기자도 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근래 와서 코로나19로 사실은 제가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근래 좀 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 영화 쪽에 지금 관객이 안 오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강의장이 아니 딱 이런 시기에 우리가 돈과 관련된 얘기를 네. 하니까 한동안 돈에 대해서 좀 잊었다가 제목을 너무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네. 가슴 아프면서도 뭐 절실하게. 네. 돈 참을 수 없는 존재감. 돈 걱정에 잠 못 드는 밤을 지금 다 보내시고 계시는군요. 어찌됐건 저희가 뭐 앞으로 누구나 돈에 대한 걱정, 뭐 큰일을 하시면 하시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아는 대로 그 규모별로 다 돈에 대한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좀 즐거운 상상 해보죠. 만약에 돈이 많다면 돈이 많으면 진짜 근데 다 좋다고만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좋은 점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다면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뭐다, 뭘 것 같다. 제가 잠깐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돈이 너무 많은 남성과 여성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할 거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일단 돈이 많다면 좋은 점, 나쁜 점 좀 이야기 해보시죠. 즐거운 상상을 해보시죠. 돈이 많다면 편하겠죠.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구 충족이 뭐 돈 때문에 구애받는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돈이 많다면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 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 돈이 너무 많아서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이걸 어디다 굴려야 될지 고민하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됐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잠 못 이루고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돈은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돈이 굉장히 많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기 위를 바라본다면 돈이 많은 게 별로 상관이 없을 거고 그리고 돈이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은 점, 나쁜 점, 그 돈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 돈을 다루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돈이 많다고 하는 그 경계선은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하는 개념은 이게 상상을 해보면 네. 그냥 마구 써도 통장이 비지 않는 한정되지 마구 않는다. 쓰는데 네, 네. 뭐든지 쓰는데 네. 근데 네. 그 뭐든지 쓰는 것의 초점이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은 청년들 만나잖아요. 실망한 사람들, 맞아요. 절망한 사람들 네. 많은데 그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근데 이 재능을 키우려면 반드시 시간도 필요하고 재원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에게 제가 멘토로 돼서 너 한번 놀아봐, 실컷 해봐. 너 진짜 1년이든 네, 2년이 네. 하다가 하나 터트려. 이거 지원해주고 싶어요. 돈을 낙엽처럼 낙엽처럼 풀고 싶은 거죠. 낙엽처럼 풀 정도의 분량이면 괜찮겠다. 그게 얼마일까요? 그건 모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2년 반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통장에 7,800원을 남기시고 가셨어요. 다 쓰고 진짜로 가셨네. 7,800만 원이 아니라요. 7,800원. 혹시나 숨겨진 돈은 없을까? 왜 금융 신고하면 나오잖아요. 혹시 빚은 안 계신가? 이런 걱정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장례식 다 하고 다 병원비와 계산하고 정말 7,800원. 그걸 남은 걸 보면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근데 제 주위에 부모님들 지금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대가 되면서 유산 때문에 너무나도 가정이 붕괴되는 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죠. 새삼스럽게 이렇게 없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아유, 무녀 동남인데 싸울 것도 없는데 굳이 7,800원을 남기실 필요는 없으셨을 것 같아라는 농담 겸 했긴 했는데요. 그랬을 때 정말 제가 농담 아니라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고 많은 거면 뭐 아까도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실컷 아까 지원하는 거 네. 우리 젊은 세대 또 여성들 정말 고통받는 여성들과 아동들 또 특히 북측에 또 어려운 데 이런 데에 정말 원 없이 저도 한번 이렇게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뭐 자유롭고 뭐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이런 것도 굉장히 개인적인 행복인데 진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자기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자유라는 걸 주는 것 같아요. 자유와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이다. 근데 사실 자유롭게 쉽지 않잖아요. 혹시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간은 없겠지만 최대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있을까요? 나름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맞고 틀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스페인을 먹여 살린 네. 예술가가 이제 가우디, 피카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우디 뒤에 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네, 거죠. 구엘 저 가봤어요. 구엘 공원. 네, 그러니까 젊은 청년의 그 재능을 발견을 한 그 재력가가 돈을 마음껏 쓰게 한 거죠. 이게 회계 담당자가 아니 건축가 젊은 녀석이 돈을 이렇게 함부로 씁니다 하니까 구엘이 한 말이 그 정도냐 마음껏 쓰게 해. 자유를 준 거죠. 그게 지금 사그라다 파밀리아 뭐 여러 형태의 건축물을 네. 만들고 스페인을 먹여 네, 살리는. 맞아요. 저도 구엘이 되고 싶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재무나 금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관점에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돈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으려면 돈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유한성을 잘 알고 그걸 내 삶에 잘 나누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다 써버리면 돈이 없는 구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간에는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엄청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홀라이프에 자유로워지려면 돈의 유한성을 알고 그 돈을 잘 계획적으로 나누는 절제력, 나누는 어떤 지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완전 네. 전문가적인 관점. 네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자유를 얘기를 할 때 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돈에 대해 자유로워지려면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살을 거예요. 붙이면 네네네.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될 것이냐, 즉, 아니면 내가 돈의 주인이 될 것이냐, 그 주도권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이 그것이 이퀄 투 자유라는 거죠. 근데 그게 돈이 많다고 주인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건 맞습니다, 아닌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바로 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네네. 내가 돈에 가치, 대한 네. 그렇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바로 나와야 되는 나왔는데, 단어가 네, 가치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자유로워지려면 나만의 가치가 있으면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그 소장님 말씀하신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요. 가치가 있어야 균형 감각을 갖고 전생애 주기로 이 컨트롤이 되는데 가치가 없으면 무조건 많이 버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이런 나만의 신념,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나름 나만의 돈에 대한 나만의 철학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또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치 말씀을 하는데 저는 한 관계하고도 연결되어 관계,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예술적인 그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재능과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과 이미 그 과정을 거쳐서 돈이 축적된 사람의 만남, 이게 우리 사회에서 연결됐을 때 그 가치가 폭발하고 시너지를 내고 어떤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금융과 행복 생각하죠. 네트워크가 바로 맞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금융의 본 의미가
돈이 있는 곳에서 돈이 필요한 곳으로 돈이 흐르는 걸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한테 좀 흘러보내세요. 네, 흐름이에요, 흐름. 자, 오늘은 다 이사장님께 흐르는 기운으로 쏘시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신데. 문다 닫고 왔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근데 이럴 때 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사장님 돈은 일을 하는 사람에겐 돈을 못 번대요. 휴식하는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돈의 아이디어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휴식의 시간은 다시 돈을 버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시죠. 위로가 되지 위로되지 않으세요? 아무튼 그러면 돈에 대한 철학 중요한 이유. 네. 네. 저는 돈에 대한 철학은 결국은 제가 비유를 한다면은 그릇에 물이 돈이고 그릇이 저희라고 각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많은 물이 들어와도 내가 요만한 그릇밖에 안 되면 그만큼만 받는 네, 거예요. 네, 다 맞습니다. 흘러나가는 네.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물에 대한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그릇이 되는 거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얼마큼 담을 것이냐. 그리고 과연 그걸 지속 가능하게 계속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돈의 가치의 잣대라고 생각하지. 물을 평가하고 물의 질과 양을 가지고 돈이라고 가치관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결국은 나를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나왔기 네. 때문에 그래요? 오늘 촬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의 철학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돈을 쫓아가진 않겠다. 그런데 갔는데 돈이 뒤따라왔으면 좋겠다. 이게 돈이 목표는 아닌데 수단으로 뒤따라왔으면 좋겠다. 네, 그게 이게 저의- 지금 마지막 3편에 나오셔야 되는 그 이야기라서요. 얘기 네.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만큼 아까 얘기했지만 상대적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고 불행하고를 여길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나의 쪼그라듦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그 어떤 것보다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얘 돈의 크기거든요. 돈의 가치, 돈에 대한 철학, 자기중심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강건한 존재가 못 되거든요. 흔들릴 수 있는 존재예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돈에 대한 기준이나 철학이 없으면 흔들려요. 마구마구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on my way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한 번씩 흔들리지 마라고 하시죠. 네, 오늘 그 1편인데요. 자, 돈 참을 수 없는 존재감. 반드시 돈은 우리에게 존재감으로 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좋은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우리만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지게 하려면 가치와 철학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1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영상을 많이 보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눌러주세요.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